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장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 저장을 하실 때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이 아니고 쭉 내려서 내 PC를 선택하게 되면 내 PC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떠요. 그 중에 USB도 같이 뜨죠. 그쵸?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주면 USB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장에 아무것도 안 썼지만 제목만 USB 이렇게 쓰고 저장을 했죠. 지금.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보실 때는 USB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가시면 돼요. USB가 있는 위치는 내 PC에 이 안에 USB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USB 꽂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컴퓨터 화면만 보여지는 상태라서 따로 이걸 찍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USB 본체 연결. 본체는 우리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말고 전원 버튼 눌러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네모난 박스가 본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글로 표시하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이미지로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포트는 그 본체 뒷면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양 여기도 있죠. 요거는 아니고 요런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도 여기 부분 USB라고 써져 있어요. USB. 그 USB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그 마우스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전부 USB에 꽂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본체에 USB 포트가 되게 많아졌어요.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모니터 연결하는 케이블이고 요것도 모니터 화면 보는 케이블이에요. 들어와 봤더니 여기 있네요. 저기 보시면 이 본체 뒷면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마우스하고 키보드 꽂는 부분이 USB가 아니라 이런 포트로 구멍 뽕뽕 뚫려 있는 이런 포트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마우스와 키보드는 거의 USB를 꽂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그냥 아무데나 USB 모양인 아무 곳이나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USB 포트는 뒷부분에는 그 꽂아뒀다가 오랫동안 계속 안 빼고 쓰실 이 마우스나 키보드에 관련되는 것들을 뒤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본체 윗부분이고 본체 이 전원 닫추는 윗부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전면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니터 그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테고 이 본체에도 보시면은 USB 꽂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없는 USB 꽂는 포트도 있죠. 요거나 요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USB라고 써져 있는 부분 아무 곳이나 꽂아 두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USB 꽂는 부분이 본체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 지금 꽂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B 꽂는 위치는 설명을 드렸고 USB 꽂으실 때 잠깐만 좀 볼까요? 연결 부분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볼게요. 자, USB 꽂는 부분을 보시면 밑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체에 있는 USB 꽂는 그 포트 그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살살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끼지 마시고 살짝 눌러 보시면 폭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거고 아마 USB는 많이 꽂아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충전하실 때 그 돼지코라고 해서 왜 그
멀티탭에 끼는 그 구간, 그 다음에 그걸 끼워 놓고 그 위에 우리가 USB를 꽂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잠깐만,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네요. 보통 우리 요렇게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충전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얇은 부분은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고 이 넓은 부분은 USB 포트라고 해서 돼지코, USB 돼지코에 연결을 하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 요런 거. 요런 거 많이 쓰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 USB를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멀티탭에다가 꽂으시면 되고, 요런 부분은 그죠? 전기 콘센트에 꽂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을 USB 포트를 꽂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듯이 컴퓨터에도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저장하고자 하는 USB 메모리를 여기다 꽂게 되면 아까 제가 내 PC 들어왔던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USB를 본체 앞면이나 또는 윗부분에 모양을 찾으셔서 한번 꽂아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한 지금 적당한 좀 이미지를 찾고 있는데 대부분 뒤쪽에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사진 자체는 앞부분에도 있는데 저 앞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뭐 전원 버튼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좀 사진이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USB 꽂는 위치예요. 본체에서 이런 식으로 요 USB 꽂는 위치 스마트폰 그 충전할 때랑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USB를 꽂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USB를 꽂아 둔 채로 저희가 메모장을 한번 열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버튼 터치하시고 우리 여기 올려놨던 여기다 옮겨놨죠. 그 메모장을. 자, 메모장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USB 저장 장치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자, 메모장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한영키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영문으로 먼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대문자로 쓰시기 위해서 키보드에 여기 왼편에 있는 Shift나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를 이용하셔서 여기 보시면 USB를 얘를 누른 채로 USB라고 쓰시게 되면 제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대문자로 USB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USB 쓰시고 다시 한영키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장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연습 삼아서 몇 개 안 썼지만 쭉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고 얘를 USB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실 때 저장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글자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파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오셔야 되죠. 옆으로 가면 다른 메뉴가 보이니까 파일 올려놓고 바로 아래로 직각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저장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저장 클릭. 자, 저는 조금 전에 USB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테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문서나 뭐 다른 기타 다른 위치가 잡히실 수도 있고, 제가 USB는 바탕화면이 아니라 내 PC에, 여기 보시면 내 PC라고 있어요. 우리 매번 저장할 때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기초 폴더 안에 저장을 했었죠.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더 내려보셔서 내 PC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PC. 자, 내 PC를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클릭하시면 오른편에 3D 개체 다운로드 쭉 보일 테고 그 중에 USB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찾아보셨으면 이 안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폴더 안에 저장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서 바탕화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폴더를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해야 이 안에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내 PC를 선택하시고 쭉 내려서 USB가 보이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USB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저장 위치가 내 PC USB라고까지만 뜨시면 돼요. 이 USB는 이름이 USB라고 안 뜨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스캔 뭐 이런 식으로 그 USB 그 회사 이름 있죠. 그런 이름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런 이름으로. 자, 일단 여기 USB 저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저장 장치라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파일 이름은 저장 장치. 자,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 적어 주셨으면 저장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부 X표로 닫아 보세요. 자, 이번에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저장 순서를, 저장 위치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서 계속 더블 클릭하시면 그 파일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장한 위치는 내 PC 안에 USB였죠. 그쵸? 그래서 내 PC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USB 더블 클릭하시면 이 안에 저장 장치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엑스표를 전부 닫아볼까요? 저처럼 USB 이름을 지금 다 각기 이름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달라서 아마 이제 본인들이 나는 틀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USB 이름을 내가 좀 찾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서 자, 같이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다 닫으시고 바탕화면에 내 PC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 아랫부분에 장치 및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장치 및 드라이브. 여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로컬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처럼 C 하나만 있으신 분도 있고 C, D 2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 틀려요. 내가 처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 이 로컬 디스크를 C와 D로 나눠서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분할해서 파티션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2개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신 컴퓨터의 전체적인 하드 용량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로컬 디스크에 있는 드라이브가 1개가 됐던 2개가 됐던 그 안에 있는 숫자를 합치면 그 숫자가 내 컴퓨터의 용량이 되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긴 다 틀릴 수 있어요. C도 있고 D도 있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게. 지금처럼 장치 및 드라이브라고 해서 요거는 드라이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장치는 이렇게 새롭게 뭔가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말하는데, 요 대상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화면 맨 밑에서 2번째 보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이름을 바꾸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름으로 바꿀지를 컴퓨터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꿀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깜빡깜빡 되면서 커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인 이름들 써보세요. 저는 그냥 홍길동 써볼게요. 자, 본인 이름을 직접 세 글자든 네 글자든 아니면 2글자든 본인 이름을 직접 써보세요. 자, 본인 이름 쓰시고 마무리는 항상 엔터죠. 엔터 빵 치면 저는 USB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USB라는 이름을 바꿨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본체에서 USB를 뽑아 볼게요, 한번.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이동식 저장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이 USB에 이제 저장을 하셔서 교육장이든 아니면 뭐 집이든 쓰던 그 그대로 보이는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연결만 하면 다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듣고 거기다 저장한 내용들은 집에 컴퓨터가 뭐 없죠. 당연히 없죠. 기계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내가 분명히 오늘 배운 거를 집에서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실 때 USB를 가지고 다니셔서 그 자료를 그대로 USB에 옮기시면 돼요. 지금은 메모장이라는 거를 열어서 우리가 저장할 때 위치 자체를 그 USB로 잡아줬죠.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잠깐만 보세요. 자, 제가 다시 USB를 꽂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USB 안에 저장을 할 때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저장 위치 자체를 이 USB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홍길동으로 내 PC 홍길동으로 이름 바꿨죠. 그쵸? 이렇게 잡아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USB에 옮기고 싶어요 하실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다 닫고 USB로 옮기는 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USB로 옮기는 거는 그냥 꾹 눌러서 겹쳐 두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거 저장하실 때 첫 번째 시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던 이 파일을 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꾹 누른 채로 USB에다 옮기실 수 있어요. 자, 다 닫고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창이 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왼편에서 먼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본인 이름을 찾으시면 되죠. 저는 홍길동으로 이제 해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아마 해놓으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저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왼쪽의 메뉴가 위아래로 움직이시죠. 그죠? 그래서 바탕화면이 보이신다면 마우스 휠을 아래로 당기면 움직이죠. 자, 함께 당겨 보세요. 이렇게 당겨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두 개가 다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왼편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USB 폴더, USB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그 다음에 다시 바탕화면 클릭해 보세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제가 컴퓨터 기초 안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얘를 최대화로 키우세요. 일단 다 보이게. 여기 가운데 버튼 누르면 창이 커지죠. 그죠? 또 한 번 누르면 작아져요. 자, 여기를 최대화로 다 키워 놓으시고 그럼 이 왼쪽에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홍길동 다 보이죠? 바탕화면도 보이고 홍길동도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 오른편에 컴퓨터 기초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따닥.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바다, 신선호라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을 이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저장했었죠. 그쵸? 그 파일도 있어요. 이 파일을 여기 홍길동으로 옮길 거예요. 여기로. 자, 제 거 먼저 보세요. 옮기는 방법은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일로 그냥 갖고 오시면 아이고 누른 채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갖고 오실 때 지금 누른 채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서 자, 눌러서 왼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 그림을 꾹 눌러서 왼쪽으로 오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곳에 마우스가 멈추면 얘가 파래지죠. 지금 홍길동 파래진 거 보이세요? 요즘 파래져 있죠. 선택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랄 때 얘를 놔버리면 돼요. 자, 보세요. 그림을 꾹 눌러서 로컬 디스크 밑에 홍길동에 놔요. 그럼 뭐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복사해서 옮긴 겁니다. 지금. 자, 바탕화면 컴퓨터 기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좋아하는 그림에서 신선로 바다 이렇게 그림이 있고 닫을게요. 그리고 화면 왼편에 홍길동 또는 본인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안에도 그림이라는 워드패드 파일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동했잖아. 그쵸? 이동해 그 복사한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따닥. 똑같은 파일이 USB 안에도 있고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USB에다 저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눌러서 옮기시면 그냥 일로 와요. 이렇게. 눌러서 그냥 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USB에 옮기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엑스표로 닫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간단하게 그림판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고 그 그림을 우리가 USB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은 메모장, 그 다음에 워드패드를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표를 만들거나 했는데 메모장은 간단하게 글만 쓸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워드패드는 그 메모장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메뉴를 쓸 수가 있어서 그림도 넣고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해보고 이제 그림 그릴 수 있게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메모장도 그렇고 워드패드도 그렇고 전부 어디에 있냐면, 자, 시작 단추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시작 단추 누르시고,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ABCD 중 아무 그룹이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W 그룹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안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자, 여기 클릭하시면 그림판이 어디 있나 볼게요.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메모장 위에 보시면 그림판이라고 있을까요? 그림판. 자, 저는 얘도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옮기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왼쪽 꾹 눌러서 여기다 대고 놔버리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 꾹 누른 채로 여기로, 여기 있네 이미. 저는 여기 그림판이 있어요. 누른 채로 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옮겨 놓게 되면 처음에 시작 단추 들어오시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B그룹 눌러서 뭐 W그룹 다시 누르고 그 안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는 자주 가는 프로그램들만 좀 모아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희는 그림판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판을 클릭합니다. 자, 그림판은 뭐냐면 간단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이에요. 그래픽이라는 건 뭐예요? 그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포토샵은 엄밀히 따지면 좀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해요, 메뉴가. 그래서 충분하게 기초과정 거치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들 다 거치신 다음에 한참 뒤에 좀 들어가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은 포토샵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처음 사서 윈도우즈 10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도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필도 있고 페인팅 통도 있고 지우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 색깔도 넣고 그림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린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 치면 그 그림 내용을 저장하실 때 이 그림판에도 저장이 되지만 캡처 기능이 있어서 그 캡처를 해서, 캡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을 사진 찍는 거예요. 지금 상태 그대로. 그 캡처를 해 두게 되는 그 그림, 그 이미지를 또 저장이 되면 그림판이 열리지 않고도 우리가 그냥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면 그림 형태로 바로 떠요. 그림 형태로. 자, 그래서 그림판에서 그림 그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처럼 들어왔죠? 자, 들어오셨으면 그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흰색 종이가 쉽게 생각하시면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림판이 처음에 딱 실행이 되면 이 오른쪽 이 흰색 도화지 종이를 조금 크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 크기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창 크기 조절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자, 마우스 잡아보세요. 마우스. 자, 마우스 잡아보셔서 마우스 포인터가 도화지 위에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 각각 모서리나 꼭지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무슨 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에 맞추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 점에 맞추게 되면 가로 화살표 모양이라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왼쪽으로 드래그하시게 되면 늘리거나 줄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이 꼭지점에 있는 이 조절점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그때는 대각선 모양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그럴 때 드래그를 이쪽으로 하시던 위로 하시게 되면 전체 세로와 가로줄이 같이 바뀌죠. 자, 여기다 맞춰보세요. 오른쪽 꼭지점에. 됐어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조금만 이렇게 늘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좀 커졌죠? 이쪽으로 당기면 작아지고 아래로 쭉 늘리면 커집니다. 자, 이렇게 키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우셨으면 여기에다가 색깔을 한번 넣어볼 텐데, 자, 색깔 넣는 방법은 여기 왼편에 도구라는 곳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연필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되어 있는 그림도 있어요. 요거는 그림처럼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색이 쫙 부어져서 배경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얘를 클릭. 자, 페인트 통을 클릭했더니 얘만 지금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오른쪽에서 색깔을 골라 주셔야 되는데, 색을 보시면 색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색 2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배경 여기 채우는 색 같은 경우는 색 1에서 골라 주시면 되는데 현재 검정으로 되어 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페인트 톤 클릭을 했기 때문에 도화지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페인트 모양으로. 여기는 화살표, 종이 위에는 이렇게 페인트 통.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러버리면 이렇게 색이 칠해지죠. 그죠? 얘가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나는 검정이 아니고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색 1과 2 중에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색상표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얘를 먼저 클릭하시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색 1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색상표 중에서 노란색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노란색 클릭. 여기 바뀌었죠? 자, 여기 노란색으로 바뀐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도화지 위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위에가 아니라 도화지 위로. 그리고 도화지에다 대고 클릭 한 번만 빵 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죠. 자, 색상 바꿔보세요. 자, 이제 배경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페인트 통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계속 이제 색 채우기 형태고,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면 도구나 또는 도형으로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자, 이제 도형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그릴 텐데,
지금 여기 도형이라는 그룹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들이 있죠. 직선도 있고 곡선, 타원, 뭐 직사각형 쭉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의 도형을 한 번만 클릭했던 것처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타원 세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클릭. 여기가 해제가 됐어요. 여기 페인트 통이 지금 선택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진하게 선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타원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을 어떤 형태로 그릴 건지를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 막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에요. 색깔도 골라주고 테두리도 골라주셔야 되는데, 원을 고르신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윤곽선과 채우기라는 그룹이 또 있죠. 그래서 윤곽선을 클릭하셔서 윤곽선 얘를 클릭하면 나오고 들어가고 하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뭘 골라주시면 되냐면 테두리 없는 걸로 그릴 거예요. 윤곽선 없음 선택해 보세요. 윤곽선 없음 요걸로.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러 개 그림 중에 여기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쵸? 윤곽선 없음을 클릭했더니 여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색깔로 채울 건지를 채우기세요. 여기는 배경색이에요. 여기 바닥색. 이제 도형을 그릴 때마다 이 도형이 테두리는 없고 이 안에 어떤 색으로 채워질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잠깐만 이게 잘못됐네.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클릭하셔서 채우기. 뭐 단색, 크레용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단색은 말 그대로 노란색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크레용이면 크레파스나 크레용으로 색칠한 것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고,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는데, 채우기를 저희는 일반 단색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단색 있죠? 단색. 자, 얘를 클릭합니다. 채우기는 단색. 그 다음에 색깔 골라주셔야 되는데, 지금 색 1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종이의 색깔을 넣는 부분이고, 색 2는 그려진 도형 안에 있는 색깔을 골라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색 2를 클릭하시고 저처럼 흰색으로 선택해 주세요. 흰색. 자, 되셨죠? 그럼 준비 끝났어요, 이제. 자,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도형을 타원으로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는 걸로, 그죠? 채우기는 단색으로, 그 다음에 색 2를 흰색으로 골라준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도화지 위에 가져와 보세요. 십자 모양이죠, 그쵸? 십자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상태는 그림 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제 원을 그리실 텐데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왼쪽 위부터 꾹 눌러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왼쪽 위부터 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로 그려보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타원이고 윤곽선 없고 채우기는 단색, 그 다음에 색깔 2,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이게 토끼 그릴 거거든요. 토끼. 왼쪽에 귀를 한번 토끼 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게 너무 구석에 있다 그러시면
키보드에 화살표만 모여있는 방향키가 있어요. 걔를 꾹꾹 누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다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다 그리셨으면 빈 공간 아무데나 딱 클릭해서 일단 다 해제하세요. 자, 그래서 그렸어요. 얼굴과 귀를 그렸는데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눈도 그리고 뭐 또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요 핑크색으로 귀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조금 작게 타원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미 타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윤곽선 없음, 채우기는 단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색깔만 핑크로 바꿔주시면 돼요. 핑크로. 자, 핑크로 바꿔주시고 귀 안에다가 저처럼 요만하게 그 다음에 또 같은 마음으로 요만하게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지금 연습하는 과정은 뭐 그림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그림을 얼마나 그리시겠어요. 저도 사실 안 쓰지만 지금처럼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걸 좀 하시다 보면 드래그 하거나 그 다음에 메뉴에서 어떤 것들을 골랐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좀 틀을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귀 안에 핑크 모양을 이제 그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 눈동자 그릴 거거든요. 검정색 눈동자. 그럼 여기 색깔이 핑크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검정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자, 눈동자도 한번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또 옆에다 하나 더 동그랗게. 좀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 그려줘. 코. 코 그려야 되는데 코를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그려서 이게 좀 바꿀 거예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타원으로 해서 얼굴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눈동자 다 그렸어요. 그죠? 코는 여기 끝에 있는 삼각형 얘를 클릭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코도 검정색으로 그릴 거예요. 자, 제가 먼저 그려볼게요. 자, 가운데에서 아니죠. 이것도 사각형 그린다 생각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뜨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삼각형 선택 안 했군요. 자, 삼각형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코 모양을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여기에 역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코 모양을 180도로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회전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코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다면 여기 위에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전.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보여요. 저희는 90도는 아니고 그냥 180도로 위아래를 바꿀 거니까 자, 180도 회전을 클릭하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조금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 터치 볼 핑크 볼 한번 해볼 텐데 요건 좀 진한 것 같아서 색깔을 한번 기존에 선택했던 다 이제 요거부터 바꿀까요? 볼 터치를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삼각형으로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타원으로
사원을 클릭해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색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핑크를 골라줄 거예요. 핑크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건데 너무 진하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골라놓고 오른편에 색 편집을 들어가 봅니다. 자, 선택을 하나 해놓고 색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에 보시면 색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색 편집. 여기 보시면 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본 색상만 들어있는 상태고, 나는 이 핑크보다 조금 더 진한 걸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더 흐린 걸로 하고 싶어. 이러실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 편집을 클릭해 줘서 여리고, 그러니까 진하고 흐리게를 좀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색 편집 클릭.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요 정도 선에 있는 핑크를 골랐고, 지금 현재 색상은 요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있는 이 막대기, 이 부분에 위쪽으로 가면 핑크색이 흐려질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짙어질 거예요. 짙은 색으로. 자, 저희는 조금 흐리게 할 거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뭐 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색상이 바뀌어요. 바뀌죠? 내려올수록 진해져요. 아주 진해지죠. 그래서 적당한 색깔로 골라주시고, 전 위에서 두 번째 거 있어요. 골라주시고 확인 터치하시면 일단 이 창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볼 터치,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볼 터치, 이렇게 양쪽에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얼굴이 그려졌죠. 이렇게.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또 올게요.
이제 또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끼 얼굴 이렇게 그려놓고 이 다음에는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이 코 밑에 선을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그리신 대부분이 이 도형을 이용해서 타원과 삼각형으로 일단 토끼 모양을 지금 그려준 상태고 이 도형 안에 보시면 선들도 있죠. 그쵸? 이 선을 이용해서 여기 입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곡선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직선도 있고 여기 곡선도 있어요. 그죠? 요거를 먼저 클릭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곡선 클릭. 자,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고 지금 화면 그림을 보시면 선택되어 있는 게 뭔지 분명하게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곡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색 1. 자, 색 1을 클릭하시고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요. 검정색으로. 그래서 색 1이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검정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드래그 하는 대로 크기가 정해지지만 선 같은 경우는 크기도 물론 정해지긴 해요. 이렇게 그리는 대로 따라오겠죠. 근데 이 굵기, 이게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현재 굵기보다 더 굵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거 밑에서 두 번째 거죠. 그쵸? 요거를 선택해서 굵기를 결정을 해 주시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리는 거 먼저 한번 보세요. 코끝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이고 지금 잘못돼 있죠. 잠깐만 여기서도 윤곽선을 단색 아이고 지금 안 됐던 이유가 우리가 이 도형들을 그릴 때 여기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선 없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테두리가 없는 채로 지금 안에만 흰색으로 채워진 또는 핑크로 채워진 그림들을 그렸다면 지금은 선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에서 여기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윤곽선 단색으로 일단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단색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윤곽선 클릭하시고 단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코끝에서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를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선이 이렇게 휘어지죠. 다시 그려볼게요. 먼저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놔요. 그 다음에 굴려줄 부분을 다시 누른 채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죠. 너무 길게 됐네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직선으로 그리시고 잠깐만요. 여기 끝에 삼각형 끝에 맞추셔서 직선으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 다음에 옆에도 아이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도 삼각형으로 그려주시고 직선으로 그려주시고 끝부분을 이렇게 다 그리신 다음에 요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모양이 좀 삐뚤긴 하네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 입 모양도 이렇게 똑바로 그린 다음에 밑으로 가운데만 조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잘 그려지세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도형, 이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세밀한 드래그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뭐 예쁘게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몸통을 좀 그려볼게요. 몸통. 자, 몸통 그리실 때는 일단 위에서 곡선이 아니고 여기 타원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우리가 아까 단색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얘네들 그린 것처럼 윤곽선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처럼 테두리 없이 도형이 채워져 있는 형태로 그리실 수가 있어서 일단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단색이 아니고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단색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안에 색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색 1 같은 경우는 테두리 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배경색을 말하는 거고, 이 도형 안에 채워지는 색들은 색 2에서 골라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서 색 2를 클릭하시고, 이번에 몸통도 똑같이 토끼 얼굴처럼 흰색으로 골라주세요. 자, 타원 선택하시고 윤곽선은 없음,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단색, 그 다음에 색 2를 선택하셔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몸통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옆으로 그렸죠? 저렇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그려. 눈사람 같네요. 제가 얼굴을 너무 위에다 그려서. 자, 이렇게 좀 너무 돼지가 됐네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타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주변에 우리가 그린 그림의 점선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점에다 대고 조절점을 향해서 드래그 하셔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크기를.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위치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토끼의 몸통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다 그리시고 나서는 이 빈 곳을 클릭해 주셔야 조절점이 사라집니다. 자, 잘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왼쪽에 글자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 글자를 넣기 위해서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부분, 여기 텍스트, 글을 쓸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A를 클릭해 주셔서 정확하게 이쪽에서는 해제가 됐고 여기에서만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요 A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A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글 쓸 수 있는 상자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글자 모양,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상자도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글자 크기를, 글자 모양을, 지금 현재 저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휴먼 매직체로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휴먼 매직체. 거의 맨 끝에 있어요. 이 스크롤 바가 제일 밑에 있을 때 휴먼 매직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휴먼 매직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48 정도로 써볼까요? 좀 크게. 48로 했더니 커서가 엄청 커져 있어요. 지금 깜빡깜빡 되는 막대기가 엄청 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뭘 정해주시면 되냐면 텍스트 우리가 A라는 거를 클릭하셔서 드래그하면 텍스트 상자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글자 모양 바꿔줬고 글자 크기 지금 변경해줬죠.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이 상자 안에 색깔이 다른 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투명으로 골라주셔야 글자 주변에 글자색만 정확하게 딱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 노란색 배경이 살아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투명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세요. 자, 쓰고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커져 있어서 글자 폭에 맞춰서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좀 줄여봤어요. 크기도. 자, 써보세요. 자, 이제 이거 썼으면 빈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하셔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부분을 클릭했더니 이제 사라졌죠. 지금 누를 때마다 계속 떠서 자,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글을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면 여기 위에 도형들을 보시면 저희가 원을 이용하거나 삼각형 또는 뭐 선을 이용해서 토끼 그렸던 것처럼 이 그 종이 위에 노란색 배경 위에 이런 별 모양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꾸며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별을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몇 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어떤 별로 할 거냐면 여기 화살표 밑에 보면 꼭지 4개짜리 별 모양 같은 거 요거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을 선택하실 때 그림 때 이런 식으로 테두리 없이 표현이 되려고 하면 윤곽선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단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그릴 거거든요. 지금 흰색으로 색 2에서 흰색이 선택되어 있으면 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꾸며지죠. 그죠? 좀 크게도 그리고 좀 작게도 그려서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색으로도 이렇게 흰색으로 그리지만 말고 다른 별 그 옆에 있는 5개 꼭지점이 5개인 별도 선택하고 색깔도 이제 연두 계열로 좀 바꿔줘서 얘도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몇 개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별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이는 도형이 총 3줄만 보이죠. 그죠? 근데 요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모양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를 클릭하면 더 많은 도형이 한 줄뿐이 없네요. 요 줄에 보면 하트 모양도 있어요. 자, 하트 선택하셔서 여기 클릭했죠? 그죠? 하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 하트 여기다 이렇게 하트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하트 이렇게 자 꾸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 USB 저장돼 있으신 분들은 USB에 저장하시고 USB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에 한번 해볼 텐데 저도 USB를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이제 저장 한번 해보기 위해서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 클릭하시게 되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뜨고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화면 왼편에서 USB가 있으신 분들은 화면 왼편에 보시면 저희가 본인 이름으로 저장해뒀던 이름 바꿔뒀던 USB 저장 위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홍길동이고 여러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아마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목은 토끼라고 써보세요. 토끼. 파일 형식이 PNG로 되어 있는데 PNG는 그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림 파일이에요. 이거는 PNG는 그림 파일. 그림 파일. 자, 본인 이름으로 된 USB 안으로 들어오셔서 토끼라는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다 저장 클릭.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토끼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만약에 컴퓨터 없으셔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하실 분들은 저장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럼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는 더블 클릭하셔서 위치가 바탕화면 컴퓨터 기초까지 보인 상태에서 똑같이 토끼라고 써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되신 분들은 이거 엑스표로 닫아볼게요. 닫아보시고 제가 이제 그 저장된 위치로 한번 그림을 찾아볼게요. 아마 처음에 USB 하신 분들은 내 PC로 더블 클릭하시고 USB 위치가 내 PC에 들어가야지만 보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 PC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 아래에 로컬 디스크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저장 장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USB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안에 토끼라고 저장되어 있죠. 그죠? 자, 제가 한번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USB 안에 저장되어 있는 토끼 파일을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림판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판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거죠. 그 여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저장이 된 상태고 지금 USB에서 열어보신 거랑 그 다음에 저처럼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에 저장하신 분들은 여기에도 토끼가 있죠. 그죠? 똑같이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판에서 그림 그려보고 저장하는 방법 지금 설명드렸어요. USB를 뽑게 되면 제가 한번 이 상태에서 USB 뽑아볼까요? 뽑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그 저장 위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USB는 저장되어 있는 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USB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USB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저장됐던 토끼라는 파일을 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에 저장하신 분들은 USB 꽂지 않아도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USB에 저장하신 분들은 반드시 USB를 꽂아야지만 아까 파일을 보실 수 있어요. 그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지금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몇 개만 더 그려볼까요? 연습 삼아. 자, 이제 열려있는 창은 모두 닫으세요. 저희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 시작 단추 클릭하셔서 그림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시작. 윈도우 버튼 누르셔도 되죠. 눌러서 여기 그림판 저희가 아까 앞에 그림판 옮겨놨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못 옮기신 분들은 아무 그룹이나 클릭하시고 얘네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처럼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W 그룹을 클릭하시고 보조 프로그램 안에서 그림판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배경색은 넣지 않고 배경색은 하지 말고 바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타원 선택. 타원 먼저 선택하세요. 타원 선택. 자, 이번에는 타원을 그릴 때 우리가 윤곽선 없이, 여기는 없음으로 했었고 채우기를 단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토끼 얼굴 그릴 때 그 얼굴이 테두리 없이 하얗게 그려졌잖아요. 이번에는 윤곽선을 단색으로 하고 반대로 그려볼게요. 윤곽선을 반대로 선택하시고 채우기는 없음으로 선택하세요. 윤곽선은 단색, 채우기는 없음. 그 다음에 크기를 제일 굵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 거. 채우기 오른편에 보시면 크기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제일 굵은 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색 1이 지금 검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색 1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빨강색으로 바꿔보세요. 색 1은 빨간색. 자, 그럼 저희가 고른 게 뭔지 한번 순차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원 먼저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단색, 그리고 채우기는 없음, 그 다음에 요 선만 살릴 거기 때문에 크기를 제일 굵은 걸로, 마지막 걸로 선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색 1을 빨강색으로 지금 바꿔준 상태예요. 자, 그 상태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 선택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화살표 그림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요거 이제 교통표지판인데 직진, 금지 이런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화살표를 하나 추가를 하시려고 하면 도형에서 여기 위에 그림처럼 여기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해 보세요. 요거. 자, 이번에는 윤곽선 없음, 채우기 단색으로 해서 화살표에 검정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자, 그러면 색 2를 선택하시고 검정으로 골라주셔야겠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조금 옮겨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는, 도형을 그려서 도형 안에 색을 넣어 주실 때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윤곽선은 없애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단색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색 2 중에 검정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진 금지라고 써줄 거거든요. 직진 금지. 자, 글을 쓰려고 하면은 도형이 아니라 이 도구 안에서 A라고 써 있는 텍스트 도구를 부르셔야죠. 그죠? 얘를 A를 클릭하시고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글을 쓰시면 되죠. 글자 모양은 HY 시리즈 중에 한번 볼까요? HY 경고딕. 이 앞에 A가 붙어 있는 게 있네요. A 없는 걸로 HY 경고딕으로 해주시고, 크기는 아까 거 그대로 남아 있네요. 28.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써볼까요? 글자 색이 지금 글자 색은 색 1을 검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색 1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A 클릭하시고 글 쓰고 싶은 위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글자 크기 28, 직진 금지,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꾸 얘가 이게 조금 불편은 해요. 지금 이게 마우스를 놓쳐버리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꾸 지워져서 여러분들 지금 그리시면서 많이 헤매실 것 같은데, 자, 다시 쓰고 잘 줄여서, 저처럼 지금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시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없애려고 하면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 모서리 부분에 잘 맞춰서 이런 그림일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도형하고 또 틀려요. 지금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빈 곳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 해보세요. 자, 요거 되셨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원이 직진금지 이 교통표지판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지판을 그릴 때 보면 이 바깥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조금 더 두툼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 우리가 크기를 이 도형에서 채우기가 아니고 윤곽선 위주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 굵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그릴 거냐면 원을 한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타원 그리기 위해서 도형에 타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테두리로 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일반 토끼 그렸듯이 윤곽선을 없애고 채우기는 단색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색 2 부분을 클릭하셔서 색 2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보세요. 이렇게. 우리 토끼 아까 얼굴 그렸던 것처럼 색 2에서 빨강으로 바꿔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원을 똑같이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색 2만 흰색으로 바꿔서 얘보다 좀 작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작게 그려서 이동시켜요. 이렇게. 그럼 좀 두꺼운 선처럼 보이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방향키로 이동하시고, 이러면 조금 선이 굵게 되겠죠. 얘는 한계가 있어요. 선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빨간색 도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흰색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겹쳐두는 거죠. 그러면 조금 짙은 굵은 테두리 선이 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을, 빨간색과 하얀색의 두 개의 원을 그려보세요. 자, 그리셨으면 빙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얇게 그리시는 게 낫겠죠. 아까보단. 다시 직선을 선택해 주시고 색 1을 빨간색으로. 여기 지금 윤곽선이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선을 그리실 때는 윤곽선을 단색으로 선택해 주셔야 얘가 이렇게 색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화살표 한번 그려볼게요. 화살표 선택.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애고 채우기는 단색. 아까 우리 요거 그릴 때, 그죠? 그리고 색 2를 선택하시고 검정. 똑같이 그려보세요. 왼쪽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표지판 같죠? 자, 이렇게 완성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USB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안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 클릭. 자, 바탕화면에 이 왼쪽에 바탕화면 보이시죠?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초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표지판, 왼쪽에서 바탕화면 선택해 주시고 컴퓨터 기초까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이시거나 아마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PC 여기 위에 위치를 보시면 내 PC에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까지 보이시면 그때서 이름을 표지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저장 클릭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판 간단하게 이제 그림들 그려보고 이제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메모장에서 저장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워드패드에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림판에서 했을 때 다 똑같죠. 똑같이 지금 저장이 되고, 자, 요거는 X표로 닫으시면 돼요.
자, 제가 그림판에서 그 토끼 그릴 때 그 순서를 좀 적어 드릴게요. 이게 아마 그리실 때 어떨 때는 색 1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색 2를 선택하고 막 이렇게 되고, 또 테두리가 있거나 없거나 채우기가 없거나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토끼 한번 더 그려보세요. 연습 삼아.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그림판 안에 있는 매뉴얼들을 쓰는 방법을 조금 익히시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배우실 때도 쓰는 방법이 조금 쉬워지시니까 제가 적어 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림판 딱 실행하죠. 그림판 실행은 제가 뺄게요. 도구에서 색 채우기, 페인트 톤 그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룹 1.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제가 이렇게 도구에서 요 색 채우기가 페인트 통이거든. 얘 클릭하고 그룹 1의 색을 노랑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배경색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도형을 선택하죠. 도형을 타원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윤곽선은 없음.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단색. 이럴 때는 또 이제 색 2를 선택해 주는 거죠. 색 2를, 여기가 그룹이 아니죠. 색. 기억나시죠? 흰색으로 얼굴 그리고 귀 그렸던 거, 여기가 색 2 선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색만 바꿨어요. 색 1을 핑크색으로. 귀 안에다가 그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색 2를 다시 검정으로, 검정색 클릭 후, 눈이죠. 눈 두 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도형 중에서 삼각형을 클릭했죠. 이걸로 코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전을 했어요. 회전. 180도 회전. 그 다음에 또 코 밑에 입 모양 그리기 위해서 그 곡선 선택했죠. 직선으로 드래그해서 이게 어떤 건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곡선 그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곡선을 선택해 주죠.
그리고 윤곽선은 단색, 그 다음에 크기는 뭐 이제 굵기 적당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색 2를 선택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한 번 더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곡선 선택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네요. 그죠? 곡선 선택, 윤곽선을 단색으로 선택해주고, 그럼 채우기는 다 자동으로 없어져요. 크기에서 선 굵기 선택.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죠. 굵기 선택해. 하나 더 있네요. 색 1에서 검정색 선택.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요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머지 이제 뭐 별도 그리고 글자 쓰는 것도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 쓰는 것만 제가 추가할게요. 도구에서 A를 드래그하면 이제 글 상자, 이제 글 쓸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글자 모양 골라주고,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글자 하나하나의 크기 일반적으로 글줄 사이 0일 때 첫 글줄의 기준선과 그만. 제 목소리 듣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 글자 크기랑 글자 모양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글자를 쓰실 때는 이제 도형하고 좀 틀리게 요거 클릭하죠. 그쵸? 얘 클릭하면 여기다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나서 글자 모양, 그 다음에 크기, 색 1에서 골랐어요. 글자 색도. 그 다음에 투명으로 지정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투명, 색 1에서 텍스트 색깔 고르기. 그리고 나 써주시면 되죠. 그죠? 요거 한번 저장해 보세요. 사진 찍어서 저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판, 그 다음에 메모장, 워드패드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저장하는 방법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그렇죠? USB에다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저도 이거 좀 저장 좀 할게요. 그냥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요건 닫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지금처럼 저장하신 내용들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저장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겠죠. 파일을 만들고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지우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지우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지우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거는 그냥 X표로 닫으시고, 우리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서 지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바탕화면 다 닫으세요. 다 닫으시고 바탕화면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빈 곳에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폴더 클릭해서 화요일 하고 써볼게요.
자, 화요일이라고 쓰신 분들은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폴더에 화요일이라는 그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폴더인 거고, 자, 다시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텍스트 문서도 만들 수 있었죠. 그쵸? 텍스트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지우기라고 써볼까요? 지우기 쓰시고 엔터. 자, 저희는 그래서 화요일이라는 폴더도 하나 만들었고 지우기라는 텍스트 문서 파일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러실 때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지우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빈 곳이 아니라 대상에다 대고 해요. 화요일 폴더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에서 세 번째 삭제 요거 있죠. 그쵸? 자,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요건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우는 방법. 여기 지우기라는 파일을 한 번만 클릭해서 선택해 보세요. 자, 한 번만 클릭.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클릭하지 말고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거는 제가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중에서 여기 보면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12번에 해당되는 이 키 있죠. 엔터 키 오른편에 있는 키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 키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삭제가 돼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더가 됐던 파일이 됐던 선택되어 있는 상태는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기 파일을 한 번만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보세요. 없어졌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삭제한 내용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휴지통에 보관이 돼요. 처음에는 휴지통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 휴지통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이미 삭제되어 있는 이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은 어떻게 복구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우는 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삭제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하면 지워집니다.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이건 뺄게요. 두 번째 방법은 대상을 클릭해서 선택했죠. 딜리트 키죠. 이러면 삭제가 돼요. 지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사진 찍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우는 방법 지금 오늘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웠던 파일들을 다시 되돌리고 그 다음에 그 폴더나 이런 곳에 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 대상들을 좀 관리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냥 바로 바탕화면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 컴퓨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이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